충격, 트럼프는 폭격보다 더 무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진짜 무너지고 있는 이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미사일과 폭격을 떠올립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고 도시가 불타고 탱크가 국경을 넘어가는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하고 있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냉정하며 더 잔인합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폭탄이 아니라 돈줄을 끊는 방법으로 이란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폭격은 맞는 순간만 아픕니다. 하지만 경제 봉쇄는 하루하루 나라 전체를 말려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배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특히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석유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를 팔아서 국가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군대도 돌리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혁명수비대도 운영하고 정권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돈줄 자체가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국제금융가에서는 이란이 하루에 최소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한 달이면 거의 15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한 달에 150억 달러씩 피를 흘리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석유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처럼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물건이 아닙니다. 계속 퍼 올려야 합니다. 유전은 멈추는 순간 압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가동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팔지도 못하고 저장 시설은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이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안 하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진영은 이미 계산을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폭격을 하면 국제사회 반발이 생깁니다. 민간인 피해가 나오면 여론도 악화됩니다. 무엇보다 전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경제 봉쇄는 다릅니다. 총알은 안 보입니다. 피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조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혁명수비대, IRGC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란 정권의 심장입니다. 경제도 장악하고 있고, 군사도 장악하고 있고, 정치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이 석유 자금에 크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석유 판매가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혁명수비대의 운영 자금입니다. 이미 현지에서는 월급 지급 문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독재체제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군대가 흔들릴 때입니다. 아무리 강한 정권도 무장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부 균열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바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단순히 이란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량을 이란산 원유가 차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받는 이란은 중국에 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원유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석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에너지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봐야 합니다. 예전 미국은 항공모함과 폭격기로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 에너지, 물류, 해상 통로를 이용합니다. 총보다 돈이 더 무섭고 미사일보다 달러가 더 무섭다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전략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패권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는 나라다. 석유의 흐름, 돈의 흐름, 물류의 흐름, 정보의 흐름. 지금 미국은 그 흐름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경파는 끝까지 버티자고 합니다. 하지만 온건파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도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가장 위험할 때는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가 둘로 갈라질 때입니다. 지금 미국은 바로 그 균열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란 내부에서 타협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군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 불만도 커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실업이 늘어나면 결국 정권 기반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봐야 합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총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는가? 누가 에너지 통로를 장악했는가? 누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가? 이것이 진짜 전쟁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쟁 방식에 누구보다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략가들은 이번 상황을 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폭격하는 대신 국가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은 항상 상대를 가장 싸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해왔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 충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버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에너지, 달러, 해상 통로,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충격 분석이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었나?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가? 단순히 핵 문제 때문일까요? 단순히 중동 질서 때문일까요? 국제 전략가들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통해 중국을 흔들고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흐름들을 하나씩 연결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미국은 단순히 한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패권의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왜냐하면 패권은 단순한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나라는 강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도 단순히 군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러를 세계가 믿고, 미국 시스템을 믿고, 미국 기술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패권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 신뢰를 놓고 거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반드시 군사 충돌 형태로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시스템 봉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멈춥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금융망이 막힙니다. 물류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국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강대국들은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금융전, 에너지전, AI 전쟁.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도 단순히 군사기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막고 공급망을 흔들고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합니다. 즉, 미래 산업 자체를 통제하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산업을 잡는 나라가 미래 세계 질서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는 오랫동안 미국 중심 질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올라오고 러시아가 움직이고 중동이 흔들리고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세계 구조 자체가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로 조용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 봉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분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변화를 읽는 힘입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큰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기회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냉전 이후에도 그랬고, 인터넷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AI와 지정학이 합쳐지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국가, 살아남는 기업, 살아남는 개인은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변화를 가장 빨리 읽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돈의 흐름, 산업 구조, 국제 질서, 심지어 전쟁의 개념 자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강한 나라는 총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 기술의 흐름, 돈의 흐름. 그 흐름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10년, 20년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전쟁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계의 설계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